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결국에 미중과 그 관세가 원활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하여 30%, 중국은 미국을 향하여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상호 협의가 나왔는데요. 장중에는 오늘 이러한 기대감을 안고 간 채 오늘 그래도 양대 증시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은 오랜만에 양대 증시가 빨간불을 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주목받은 세 가지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푸틴이 먼저 우크라이나의 15일 튀르키예에서 직접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직접 만나겠다며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방산 종목들은 이제 유럽 국가들의 군비 확장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은 약화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종목들 오늘 급락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올라간 재건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급락을 면치 못하게 됐던 방산 종목들은 이때가 기회가 아닌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선 후보들의 공식적인 공약이 좀 돌입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10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그 중에서 AI와 건설,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부각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정치 테마주들 이제 피날레를 향해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오늘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도 많았지만 급락이 나온 종목들도 있었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반도체 종목들 오늘 투톱 종목들이 이제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향해서 하이닉스는 20만 닉스를 향해서 고비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 수출만 전년 대비 14%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디램 가격이 인상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강한 분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윤사무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저희 멘토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상계 주식 타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빨갛게 좀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원래 수급 빈집이었던 반도체가 좀 막판에 오후장부터 들어 올려주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이제 방산주들과 이제 조선주들이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조금 많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은 조금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시장이 좀 어지러워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방송에 좀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도 이렇게 힘든 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러운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잘 갔던 주도 종목들이 약간 쉬어가고 정치 테마주라던가 새롭게 다시 한번 주도주로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차곡차곡 풀어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뜯어보면요.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긴 전쟁이 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틴 대통령도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겠다. 터키에서 우리 한번 만나보자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재건 종목들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네. 반면에 방산 종목들이 지난주에 참 좋았는데 오늘 주저앉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방산이랑 이제 조선이랑 같이 이제 묶어서 봐야 되니까 요즘에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로 봤을 때 1, 2년간은 더 많이 갈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나 아니면 변동성이 커질수록 계속해서 이제 어떤 조정폭은 항상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이제 방산이나 조선주들을 이제 매매를 하거나 보면서 느꼈던 거는 거래량이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좀 강하게 안 터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차트도 한번 네. 좀 보고 가실 텐데, 일단은 수렴인데 약간 상승세기의 수렴으로 좀, 수렴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하단을 좀 이탈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일단 그 전까지는 지지 구간으로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 좀 전량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던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지지 라인들이 있죠. 이렇게 지지했던 자리들 그리고 이렇게 저항 자리들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신고가예요.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탄력이 못 붙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걸 이제 트렌드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이 트렌드 저항에서는 저항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나 시스템이 진짜 정말 강하게 간다라고 하려면은 이런 구간들을 좀 장대 양봉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최소 못해도 한 7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좀 확실하게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때가 되면은 뭐 한 7만 원, 8만 원, 1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또 이제 주식적인 어떤 사고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뭐 방산주들이 이제 급등을 할 때 보면은 맨 마지막에 급등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사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은 그리고 뭐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재미없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다 매매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오션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 당연히 하겠지만 일단 조선이랑 방산이랑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봤을 때 대장은 이제 하나오션이거든요. 하나오션이 이제 사는 블록딜 이슈가 있었잖아요. 4월 말 정도에 그때 이제 잠시 수급이 꼬이면서 사실 이 종목이 원래 갈 타이밍이었는데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끌어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오션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은 풀린단 말이죠. 네, 언젠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풀려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우리가 한번 다시 하나오션을 열심히 또 매매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오늘 올라갔었는데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전진건설 로봇 이런 종목들이 했는데 사실 뭐 저는 특별하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좀 신선하지도 않고 너무 오래 해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차트상 위치도 위에도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본다라고 하면은 또 저는 그냥 방산주나 아니면 조선주들 계속해서 지켜보자. 흐름이 나왔을 때는 또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보다는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조선이나 방산 쪽으로 그 기회를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점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릴 텐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채팅창으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정치 테마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제 피날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일정까지 이제 3주 정도 남겨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약들에 집중하기도 하고 인물 중심으로 좀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좀 힘든 쪽이잖아요. 이쪽이 매매를 하기가.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치 테마주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괜찮을까요? 사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테마주의 꽃은 대선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좀 수급주나 대형주 위주로만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위험한 게 사실인데 사실 리스크가 그렇게 없거든요. 어떤 리스크가 없냐면은 일단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지율 후보 어떤 조사를 해도 80%가 압도적이고 넘죠. 그리고 폴리마켓에서도 보면 88%고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가 없어요. 그냥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사실 주말에 그 한덕수 전 총리랑 뭐 김문수 그쵸. 이제 후보 네. 이렇게 여기 누군가에 베팅을 했다. 이거는 진짜 리스크가 큰 거고 사실 근데 뭐 정책주에 베팅을 한다 이런 거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주식쟁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이제 보고 가야 되는데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압도적인 지지율을 자랑하는 민주당 후보에 베팅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다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세에 있어서는 너무 선반영이 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인물주들이나 정책주들이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지만 한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움직임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이지만 만약에 다음 주부터 가면은 조금 이제 스케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장세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에 이제 민주당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 그거였잖아요. 1호 공약인데 제가 한 달, 두 달 전부터도 1호 공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한 달 전부터. 그랬을 때 그 1호 공약이 AI였고 그 AI의 대장에서 놀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번 4월달, 5월달 일정은 축제의 장이 되었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1호 공약 관련주인 그 대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놀았었고요. 그리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분의 또 시그니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안에서만 잘 매매해도 충분히 고수익이 가능한 장세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그 방산주들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큰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수급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아니면은 여기서는 계속해서 좀 결국 주가가 올라가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더 거래량이 더 들어와 줘야 되고요. 근데 그 돈이 안 들어온다 보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고 그 어떤 다음 어떤 뭐 대통령이 첫 언급하는 어떤 섹터나 테마를 준비하는 수급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또 나왔던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선 방산 좋아요. 앞으로도 1, 2년 더 갈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섹터나 또 신선한 게 또 나오면은 또 그 종목, 그 섹터 테마는 또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현금 그리고 언제든지 순환매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게 나왔을 때는 또 그게 상한가일지라도 찍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선까지 지금 20일이 남은 상황이고 거래일로 보면 훨씬 더 적게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언제까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멘토님? 근데 뭐 전부 다 저도 좀 약간 의아한 게 인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잘 가요. 근데
그리고 상지건설 같은 경우도 정지고. 근데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그 뭐 풀린 물량이 있어요. 12 물량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될 네.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정책주들이 뭐 같이 커플링돼서 내려가냐, 아니면은 뭐 아니 자기네들끼리 따로 올라가냐, 이걸 또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조금씩 그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풀어드릴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고 QR코드 안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마다 세부적인 그런 전략을 챙겨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채팅창으로 접속을 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건가 싶습니다. 수급이 이쪽으로 또 몰리고 있다라고 멘토님께서도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반도체 종목들의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다라는 기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들의 수출이 올해 들어서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는 그런데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저는 저가 매수 관점이라고 하면은 매력적인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나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 하기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거래량도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5%, 뭐 아니면 SK하이닉스가 뭐 4, 5% 간다고,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미중 관세 이제 90일간 유예 이렇게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미리 퍼졌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는 조선이랑 방산이 올라갔던 이유가 관세와는 좀 무관하다, 무품지대다, 아니면 뭐 엔터주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조금은 관세랑 영향이 좀 덜하고 아예 없으니까 영향이요. 네, 그래서 쏠림 현상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마 방산이랑 아니면은 뭐 조선 쪽이 내려갔었잖아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그러면 관세가 만약에 좀 유예가 된다든지 어느 정도의 조금 숨돌리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눌렸던 뭐 반도체가 이제 올라갈 명분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어떤 관세적인 미중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좀 피해를 봤던 이 반도체가 올라갈 명분이 생겼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145% 수준이었던 이제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5월 14일까지 이제 30%로 인하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5% 수준이었던 미국산 제품을 10%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제가 예전에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주식 매매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면 2018년도에는 잠정 휴전을 했거든요.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철회를 해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20년도에 또 1단계 합의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좀 완벽하게 합의를 하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주를 보는 건 좋은데 뭐 바뀌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주도 섹터가 뭐 방산 조선에서 반도체로 넘어갔다.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다. 예,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의 싸움에서 아직까지 방산 조선의 반도체 종목들이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저점 매수에 그 기회를 주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의 영향은 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1%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전쟁이 이제는 곧 마무리 국면에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2590선을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2600선 탈환한 2607선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고요. 코스닥은 725선에서 또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2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주요 품목 수출액 중에서 반도체만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램 가격의 인상에 대한 부분도 함께 기대감으로 불러오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과 함께 반도체 업종들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다는 점까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D 현대미포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고요. 삼성전기와 현대차까지 오늘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3.92%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강한 매도세가 또 출회가 됐는데요. 셀트리온 오늘장에서 이런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자사주를 추가로 1,000억을 소각하겠다. 이런 소식이 함께 들려왔는데요. 올해 1월 들어서 이 셀트리온 기업이 이 자사주를 소각한 규모가 약 9,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셀트리온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 출회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조선과 방산업종들 굉장히 잘 가다가 오늘장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13.64%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5.11%의 상승세였고요. HMN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와 삼성전기까지 오늘 기관에 강한 수급 유입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을 오늘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기관의 모습이었고요. 하나오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시스템, HD 현대미포까지 오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바이오 기업들 오늘장에서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내의 의약품을 80%까지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로 오늘장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무려 1등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4.60%의 상승세입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 코스피로 이사를 가겠다라는 소식은 사실 저번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금 그 화력이 거세졌습니다. 오늘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재추진 소식이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것도 동반으로 1등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M과 DNT파마텍, 리가캠바이오, 동진세미캠까지 오늘 강한 수급 유입이 됐고요. 매도세 함께 살펴보시면 실리콘투 4.81%의 하락세입니다. 사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기관과 외인이 함께 팔았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24, 클래시스, HLB와 펄어비스까지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 담았던 종목, 이 외국인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에서도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강한 매수세를 유입한 건데요. 4.60%의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마리서치, GNC에너지와 동진세미캠, 시젠까지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게 됐고요. 매도세 함께 보시면 메디톡스와 SM, 로켓헬스케어와 클래시스, 성광밴드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로켓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34.09%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로켓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1,000원이었는데 결국에 종가는 14,750원에 문을 닫았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로켓헬스케어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주식을, 아트의 경제를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해체가 된 리드온의 윤사무엘 전문가고요. 아마 여기 증권방송계에서는 아마 최고의 매매 폼을 자랑하고 있고, 또 퍼포먼스를 또 굉장히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4월, 5월 달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치 테마주의 장세였잖아요. 그리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2월 달, 뭐 이럴 때는 또 수급주의 장세였고, 근데 아마 4월 달, 5월 달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주가 워낙 또 난이도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초보분들이나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엇박자도 타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박자를 못 타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큰 손실을 보셨을 수도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돈복사를 하는 또 멋진 어떤 계좌의 퀀텀 점프를 이뤄내는 또 한 달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지금 같은 대선 시즌에서 계좌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저는 일단 뭐 좀 증권방송에서는 좀 흔하지 않게 상한가 따라잡기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돌파 매매 이런 걸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화려해요. 근데 사실 계좌 상한가 따라잡기나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굉장히 좀 낮은 매매예요. 뭐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확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말하는 그런 매매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의 어떤 승률을 보시면은 거의 80~90%의 확률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최근에 이제 4월 달이라고 하면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뭐 한국 PIM, 포바이포, 뭐 에어레인 아니면 뭐 코나이, 그다음에 뭐 펩트론 APR, 나우 IB 여기에 안 나온 상한가 종목들이 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그래도 이거는 좀 상한가 따라잡기 해가지고 상따에서 굉장히 좀 시원하게 수익 냈다 이런 종목들만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슈퍼 상따장이에요. 상한가 가는 종목도 오늘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았고, 물론 하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었죠. 근데 리스크 없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좀 잘 피해가서 정말 수요가 폭발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상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계좌가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제 제자분 한 분의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제 제자분들이 한 500분 계세요. 500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뭐 어떤 분은 뭐 이번에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 또 어떤 분은 뭐 포르쉐를 샀다. 또 어떤 분은 뭐 하나오션 한 종목 가지고 15억 수익을 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번에 또 상따장을 통해 가지고 뭐 억대 트레이더 월 억대,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월 3천만에서 5천만 원 벌었다. 이런 거를 이제 증명을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저 역시도 굉장히 뿌듯했었고, 그리고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자료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여기 보시면은 2025년 뭐 3월 14일부터 4월 17일입니다. 이때 보시면 코스피 등락률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4%, 코스닥은 마이너스 1.5% 정도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계좌를 살펴보면은 64.71%가 이제 수익률로 찍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금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이상으로 예수금을 세팅하고 계세요. 근데 그냥 1억이라고 했을 때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단 한 달 사이에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일반적인 매매 방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스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걸었을 때 또 리턴 값이 크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은 계좌 퀀텀 점프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제자분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만약에 이 주식시장에 와가지고 뭐 보통 이제 대한민국 평균 예수금이 한 7천에서 8천이잖아요. 7천,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고 1,500만 명의 평균 예수금이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 3천만 원도 못 번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식 접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퀀텀 점프를 이뤄내야 되고 그런 장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장세에서는 뭘 해야 된다? 상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상한가 따라잡기 핵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깊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지금 교육방 QR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고 그 교육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윤사무엘은 이런 식으로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같이 배워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분봉상 1분봉, 3분봉을 봐요. 1분봉을 좀 남자는 어쩔 수 없이 1분봉이 또 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8선 위에 형성 시에만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조정이 이렇게 막
시작 전까지 내려오면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절반까지 내려와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까지 50%까지 줘도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8%까지만 조정 주고 올라가면은 그 종목이 분봉상에서는 상한가 갈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봉상에서는 당연히 이제 종고점이나 역사적인 신고가 가는 종목 위주로 당연히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한가를 잘 갑니다.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은 항상 재료는 뭐 음식도 신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외성을 가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9시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뜬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좋은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뉴스를 보실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거를 돈으로 연결을 하고 또 누구는 돈을 못 벌죠. 네. 그게 아마 프로와 아마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한 5% 상승했는데 이 종목 상한가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보통 이제 당일 등락률이 20% 이상 상승 종목에서만 이제 다음날 갭을 노리고 공략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조금 시원하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 물론 정말 많은 종목을 수익을 크게 냈지만 4x4라는 종목을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어요. 언제 했냐면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점상이죠. 그러면 상한가를 살 수 있는 점상에, 그리고 거래량도 없죠. 여기서 못 사요. 점상에서는요. 그러면 어디서 사냐? 3연상 갈 때. 3연상, 4연상, 5연상, 6연상.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 다 수익이 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네, 보시면은, 자, 이거를 그럼 상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네,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필요사 AI 찾은 이재명, 새 희망 보인다. AI 투자 100조 공략. 그러니까 첫 번째 점상 갈 때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그리고 여기는 필요사 AI 대표. 네, 이분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 나눈 모습이 뉴스에 나왔죠.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폴리마켓 지지율을 살펴보면은 이분이 88%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근데 첫 번째 1호 공략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점상이라고 하든 아니면은 점상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네, 샀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니까 여기가 점상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4연상을 가가지고 제가 이제 헤드트릭을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 빨간 선이 38선이에요. 38선. 38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제가 매수 공략이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8선을 딱 회복할 때 거기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고 다음날, 그리고 뭐 이렇게 매수가, 여기도 좀 매수가가 돼가지고 여기서도 매수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슈팅 줄 때 매도를 합니다. 근데 매도를 했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주가라는 게요. 여기 정도까지 가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정상인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오늘도 상한가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38선 또 지지해주길래 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매도를 했어요. 다음날. 다음날 갭이 17%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면은 다음날 일어나니까 거의 한 25% 수익이 나는 거예요. 상한가 따라잡기 한 가격대로부터요. 그 다음에 다시 샀죠. 그냥 팔자마자 다시 샀어요. 네, 전부 다 팔지는 않았고요. 다시 샀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점상까지 이제 수익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이제 여기서는 갭이 이 정도 뜨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샀을 때 4거래일 만에 163%가 상승을 했어요. 163%.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너는 실패한 건 없냐? 당연히 실패한 건 있겠지만 빠르게 손절합니다. 한 1, 2%, 3% 안에서. 하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낼 종목이고, 그 다음에 정말 재료도 기가 막히고, 또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어떤 일봉상 종고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분봉상 38선을 지지해준다, 아니면 위에서 놀아준다라고 하면은 좀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땐 걸어야죠. 이럴 때 돈 복사를 해야죠. 언제 돈 복사 하겠습니까? 이런 때 확실하게 돈 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럼 너는 좀 정상적인 종목은 없냐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당연히 하나 시스템도 당연히 매매를 했었고요. 하나 시스템 급등, 뭐 미국 필리조선소 너무 좋죠. 재료가 너무 좋잖아요. 필리조선소.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하나오션이 하나그룹주가 너무 핫했을 때인데, 이때 여기 종고점이 딱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 그래서 이 3만 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0일, 13일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매매를 여기서는 제가 못했어요. 왜 못했냐? 하나오션을 매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분봉상 38선을 너무 잘 지지를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어디서 돌파를 하냐? 아까 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라운드 피겨. 딱 여기가 3만 원입니다. 딱 3만 원에서 돌파 매매를 들어가가지고 당일날 이 대형주가 6%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10 몇 분 만에. 그래서 매도를 합니다. 근데 매도를 했는데 얘가 또 돌아나가요. 여기는 상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날 매도. 네. 보시면 그래서
1박 2일 만에 24% 수익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창구에서 거의 한 300억 상따를 했어요. 어떤 분께서. 그래서 큰 돈들도 들어온다. 그래서 버텼죠. 버티고 나니까 또 24%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위로받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돈 벌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전문가랑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항상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 야 너는 여기서 안 잡고 왜 여기서 하냐. 여기서는 다른 거 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더 좋은 종목 하고 있다가 여기서는 진짜 강할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확실하게 리스크를 걸어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서는 90%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내려갈 수가 없다. 여기 이렇게 돌파되면은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매매에 들어갔었고 그래야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제자분들이 이렇게 해서야 월천 월억을 벌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는 좀 보수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벌 수 있는 구간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에서는 베팅을 한다. 그런 전문가랑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따가 나오는 QR 찍고 한번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멘토님께서 수익으로 입증해 주시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멘토님의 수익을 자랑해 주시는 팬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사무엘님과 함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채팅창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챙겨가시면서 꼭 수익권으로 많이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다시 이렇게 좀 오랜만에 사무엘 멘토님을 뵙기 때문에 관심 종목 두 가지를 좀 들고 오셨는데 추천 종목을 좀 나가기 전에 관심 종목들 보면서 사무엘 멘토님이 어떤 매매를 하시는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종목들이 방산 종목 하나, 정치 쪽으로 연관이 있는 AI 관련된 종목 한 가지를 들고 오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저는 하나오션이란 종목을 계속해서 좀 지켜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을 제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PPT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하나오션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PPT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좀 어떤 수급적인 이슈, 산은에서 이제, 3조 원 어치를 팔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슈들이나 아니면은 관세로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에 좀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밀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오션이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미 해군에서 이제 MRO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다만 그 최대 걸림돌 같은 경우에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존스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미 백악관이나 아니면은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 존스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가톤급 재료로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지금 좀 수급적인 이슈만 잘 풀린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15만 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다만 지금에서는 조금 지지 여부를 체크하는 어떤 갈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거기서 좀 잘 저가 매수로 여러분들이 동참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올해나 그리고 그 내년 이후에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트럼프 대통령 결국에 저는 재료는 글로벌 트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가장 좋은가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소형주에서 말도 안 되는 계약 수주 공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대선 시즌이니까 유력한 대권 주자가 1호 공약 이것도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 종목에 예를 들어서 소액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인생을 좀 벌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좀 큰 손이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이 물량을 못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량을 좀 받아줄 수 있고 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나 수급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어떤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용, 군용 막론하고 이렇게 조선업을 부활시킬 것이다. 그리고 뭐 조선 관련해서 이제 조직 신설을 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방산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전쟁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미중 분쟁 뭐 이거는 떠나서 이스라엘 뭐 하마스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인도와 또 파키스탄 또 아니면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글로벌 트렌드란 말이에요. 전쟁.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는 뭐 잠깐 뭐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큰 트렌드는 저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매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대형주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주력이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상한가 따라잡기고, 그 다음에 돌파 매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중에 수급 들어왔을 때,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좀 돌파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눌림목도 할 수도 있잖아요. 눌림 구간이 오면 또 눌림목에서도 들어가고, 또 다음날 내가 볼 땐 더 갈 것 같아 이러면 또 종가 베팅을 또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하나오션의 이제 일봉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제 제자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수많은 수천 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저와 함께 매매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빨간색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매수를 했다. 그리고 S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간은 1월 달부터 뭐 아니면 작년부터 매도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어가고 계세요. 뭐 한 달에 뭐 월 2천, 3천 그러니까 작년 한 뭐 12월 달에는 1,000만 원 벌었대요. 근데 확실하게 이런 종목에서 놀고 나니까 이분들이 지금은 막 8천만 원, 뭐 며칠 만에 뭐 몇천만 원 벌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수익을 넘어서 매매 사이즈를 키우자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계속해서 1,000만 원만 번다라고 하면은 그 발전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도 노실 수 있게 되고, 저와 함께 또 연습을 하게 되고, 또 확실하게 어떤 종목을 보는 눈이나 아니면은 뭐 전략을 보는 어떤 전략 같은 것도 많이 배우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 윤삼회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지금은 뭐 돈을 못 벌지라도 뭐 저와 만나게 됐을 때 한 2달 차, 3달 차부터는 1,000만 원, 그리고 2천만 원, 3천만 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억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음 페이지 가면은요. 다음 페이지는 없나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가 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단 구간에서 지지가 되었고, 여기서는 저항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데가 지지가 됐을 때 이제 슈팅이 나왔잖아요. 근데 슈팅이 나오다가 이제 수급적인 이슈로, 사는 이슈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를 웬만하면 지지해줬다가 좀 차트를 다시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구간들, 전고점이나 아니면 이런 구간들이 결국에 전고점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 가격대는요. 이런 전고점이나 아니면은 이런 구간들만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추세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봉도 보시면은 월봉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좀 저항을 받고 있지만 그 다음 구간은 뭐 15만 원 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잘 뭐 하다가 올라가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좀 계속해서 1, 2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오션 원사이클 나도 매매해서 큰 수익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매 일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음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 AI 관련된 모멘텀 받아가는 퓨리오사 들고 오신 걸로, 4x4 들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좀 연결성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AI, 제 1호 공략이 AI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하죠. 하나오션 얘기하다가 갑자기 4x4 너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대형주 수급주 장세로 갈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쩔 때는 또 뭐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책주로 가는 건데, 수급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번 달까지는 그래도 테마주 안에서 놀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주나 아니면 정책주나 이런 종목들 안에서도 꾸준히 계속해서 놀아야 된다는 관점이고, 만약에라도
앞으로 뭔가 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섹터나 아니면 테마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또 매매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5월달, 뭐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4월달엔 인맥주였고 그다음에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였으니까 지금은 정책주 안에서 노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보시면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 100조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GPU를 5만 개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뭐 지난 금요일에는 뭐 마음 AI가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크라우드웍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AI 종목들이 굉장히 날뛰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지금 안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산을 또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열이 받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외를 안 받으려면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또 그 시대나 아니면은 그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를 읽고 그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필요사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또 뉴스가 좋았거든요. 메타 뭐 1.2조 원 인수를 제안했는데 거절했다. 그러면서 K 엔비디아를 도전하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필요사 AI 같은 경우에는 또 IPO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은 그러면 뭐 지금 4x4가 되었든 DSC 인베스트먼트가 되었든 2차 랠리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후보님께서 한 2주 전쯤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광주에 10조 원 규모 AI 시범 도시를 추진하겠다. 근데 광주랑 이 4x4랑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필요사가 원래 그 광주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 본사는 서울에 있긴 하지만 광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역적인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테마나 어떤 정책주에서 핵심은 유력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을 여러분들이 공약을 뭔가 좀 듣고 나서 확실하게 1호 공약이 AI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목에 나왔을 때는 상한가라도 한번 찔러볼 줄 아는 용기는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세종시도 있었고 뭐 여러 지금 보시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친환경도 있었고 기존에 뭐 오늘 또 다른 테마가 있었지만 그래도 핵심은 그래도 1호 공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거는 리스크가 그렇게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물론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대선은 6월 3일인가 4일인가 열리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분 가장 유력시되는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지금 뭐 폴리마켓에서도 88%가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분이 또 뉴스에 나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어줬어요. 최근에 뭐 크라우드웍스라든지 솔트룩스 같은 대표들도 같이 사진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잘 가는 건데 그런 게 이게 뭐 사실 실적을 가져다 붙이면은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중에는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다시 원점으로 올 가능성도 높고 하지만 그 사이의 변동성이나 그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극단적이라서 10배가 되게 빨리 나와요. 뭐 보셨잖아요. 예전에 뭐 상지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전공이라든지 보시면은 20배가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한 3달 만에. 성격이 빨라서 그래요. 그리고 일정도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4x4란 종목을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매를 열심히 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뭐 이제 상따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양봉 매매라고 해가지고 양봉일 때 매매하는 거고 두 번째 4월 23일부터 5월 뭐 2일까지는 음봉 매매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또 단기 스윙으로 제가 대응을 했는데 한번 차차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봉 매매에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봉 매매에서는 상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이 종목이 내려와 주기를 아니면 조정을 받기를 기다리면은 그거는 좀 아마추어라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가면은 여기까지 가면은 이건 상한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상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기회를 안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진짜 좋은잖아요.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는 뭐 한 7연상까지는 갈 것 같아.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계속 상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이후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매수매도를 반복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돈이 놀고 있고 내한테 지금 당장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하일 만에 뭐 163%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제가 보시면은 전량 다 매도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저는 그러면 또 눌림이 왔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 눌림이 왔는데 첫날에 하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가를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손실을 볼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보시면은 뭐 이렇게 최저점에서 잡아가지고 6% 수익 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저점에 잡아가지고 10% 수익을 내기도 하고 또 세 번째 공략했는데 여기서는 좀 살짝 손실을 3% 손실을 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후에는 또 모아가지고 또 15% 수익 내고 또 종가 베팅해서 또 11% 수익 내고 이게 4월 그 음봉 매매에서 계속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건 결국에는 전고점까지는 다시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얘는 이렇게 저점만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만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모은다가 아니에요. 모으면은 얘가 다시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비중만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반등 줄 때는 매도를 해요. 근데 그 반등폭이 최소 뭐 한 6에서 10%라는 소리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도하다가 그다음에 이후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또 이제 5월 2일부터는 단기 스윙을 합니다. 와, 진짜 치열하게 매매하죠. 그 많은 증권방송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매매하는 전문가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약속을 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월 1,000 아니면 월 억을 꼭 만들어 주겠다. 근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냥 사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갑니다. 더 내려. 더 사세요. 이러면은 당연히 못 벌죠. 항상 이런 식으로 또 단기 스윙을 또 접근해가지고 또 이후에 뭐 73% 상승을 하길래 또 수익 실현하고 더 수익 실현하고 상따한 물량이 있어가지고 그것들도 처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한 예전에 상따한 물량 그거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다 최저점에서 다 했어요. 저는 최저점에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거의 변동폭이 보통 반등 주면은 12에서 15%까지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가 베팅을 했고요. 오늘도 양봉이었잖아요. 아마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4x4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2차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또 제가 볼 때는 또 다음 레벨이 5만 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트레이딩 할 구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또 아니면은 4x4 이런 식으로 그 시대 아니면은 그 트렌드의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바로 저랑 저 윤섬혜가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이 있으실 텐데 오늘 첫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가 근데 열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종목을 까먹었는데 APR 들고 오셨습니다. 제가 APR이라는 종목 가져왔어요. 제가 그 PPT 보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야, 그러면은 너는 왜 4x4 가져오지 왜 이걸 가져왔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4x4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스킬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x4 같은 경우에도 타 방송사에서는 한 두세 번 공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AP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돈이 들어왔고 돈이 좀 크게 들어왔잖아요. 한 9,500원인가 들어왔던데 한 이틀 전에. 그래서 그런 거에 기반을 두고 한번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는 오늘 근데 못 갔어요. 오늘 못 간 이유는 그 금요일 날 8시 이후에 단기 과열 예고 공시가 떴어요. 그러면은 하루 동안은 쉬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1분기에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자랑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그게 이제 성과를 드러났었죠.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뭐 2,6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50억 원 정도 나오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79% 가까워, 그리고 97% 약 100%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요. 20% 정도 된다고 봤을 때요. 그랬을 때 이제 해외 매출 우리나라의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가장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성장세가 어마무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미국이나 일본 뭐 그다음에 중국 중심에서 유럽 중동 이렇게 좀 다변화에 성공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중국 한한령 해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모르겠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간다 했었는데 이번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확실한 건 APR이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또 중요한 위치에서. 그리고 화장품주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차트도 가장 좋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실 텐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다음 페이지는 뭐 일본 결국에는 그거죠. 전고점 부분을 돌파를 한 부분이 가장 커죠. 그리고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뭐 밑에서 매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매집을 많이 못했는데 너무 좋은 게 나와버리니까 급하게 사버려가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뭐 주봉을 이제 조금 제가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주봉이 이런 어떤 저점들이랑 최고점을 연결했을 때는 그 트렌드 상단을 좀 돌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트렌드 상단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손절가는 조금 있다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랑 손절가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 오늘 윤사무엘님께서 처음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이길 시초가에서 매수하시기를 권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 88,000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사무엘 멘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